한 비행 물체가 흔들흔들 땅에서 떠오릅니다. 비행한 지 약 3분 뒤 벌써 건물들이 콩알만하게 보이고요. 이젠 구름마저도 작은 손뭉치처럼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데요. 지구는 물론 우주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솟구친 이 비행 물체. 다름 아닌 풍선이었고요. 무려 성층권 33km까지 도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우주 풍선을 날린 이들, 놀랍게도 고등학생들이었고요. 학생들의 이번 실험이 더욱 주목을 받는 건 풍선을 우주로 날려 지구를 촬영한 뒤에 다시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풍선 하나로 겁도 없이 우주를 찍어온 학생들을 만나러 크랩이 간 곳은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인데요. 그곳에서 과학 동아리 에어크래프트가 있는 실험실로 찾아가 우주 풍선 발사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회수 30만 회를 넘어선 우주 영상, 직접 발사한 당사자들의 소감부터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노트북으로 시청을 했는데 광활한 우주가 나오니까 정말 잘 됐구나, 이게 잘 찍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기뻤어요. 고등학생 5명 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댓글들 중에 아이들의 미래가 참 밝다라고 하는데 그냥 엄청 기분이 좋았고 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 날리러 갈 때는 뭐하러 그런 거 하러 풍선 날리러 가냐, 차라리 공부나 해라 했는데 뉴스에 나오고 나니까 잘했다, 우리 가족 중에 뉴스 나온 애는 너밖에 없다 하면서 칭찬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긱불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우주풍선 프로젝트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고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성공사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저희는 또한 고등학생이기에 어린 나이에서 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한 건 우리밖에 없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쯤 되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우주풍선의 실체가 궁금해졌는데요. 우주풍선은 크게 아이스박스와 낙하산, 헬륨 풍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티로폼 박스 안을 열어보면요. 내부에 액션캠이 달려있고 뭔가 이것저것 센서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 이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얘는 오존을 감지하고 이건 고도와 온도, 습도까지 측정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비행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기온 때문에 넣어둔 핫팩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센서들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센서 값들을 측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선이 여기 지금은 막혀 있는데 뚫어서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을 시켰었고요. 이 판의 역할은 낙하산이 펼쳐지고 나서 꼬이지 않고 모양이 잘 잡혀서 떨어질 때 속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하산 이 부분에 풍선도 함께 묶여가지고 풍선이 매달려서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헬륨 풍선이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까지 비행하고 촬영까지 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크게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헬륨가스가 공기보다 가볍다 보니까 1200g짜리 기상풍선에다가 47리터 헬륨가스를 넣었는데 그걸 넣으면은 이제 뜨잖아요. 그 부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원리가 있고 위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거의 없고 풍선 내부의 공기와 외부에 있는 공기의 그 기압차로 인해서 풍선이 한 10배 가량 커집니다. 풍선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그런 과학적 원리가 간단하게 있고요. 기상풍선의 무게, 크기, 페이로드의 무게를 입력하고 희망하는 터지는 고도를 입력하고 상승 속도, 발사 위치의 위도와 경도 그거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을 눌러주면 터지는 위치, 시간, 비행 예상 시간 그리고 낙하 위치까지 계산을 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30번 가량의 계산을 진행을 했었고요. 낙하 테스트도 저희가 여러 번 진행함으로써 안전에 굉장히 집중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올라가면서 비행기 엔진이나 배에 부딪히거나 하면은 어떡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전에 항공청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미리 문의를 했었고요. 앱을 통해서 주변에 혹시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확인하고 전혀 날아다니지 않는 시점에 발사를 했고요. 사전에 날리는 곳과 떨어지는 곳에 관할 파출소에다가 신고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위험한 물체로 오인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는 데까지 정말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딩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패션 작업하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꽂고 코딩을 해보면 또 에러가 떠요.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 활동하면서 코딩이 제일 어렵고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독학이 너무 어렵고요. 안 되면은 뜨는 챗 GTP 그것도 활용하고 안 되면 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블록창도 보고 친구한테도 조언 받고 저희가 뭐가 많이 없는 게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다 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다른 동아리도 써야 되는데 저희가 다 써버려가지고 재정 지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는 게 이미 충분한 지원 해주시고 많은 사랑 또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디스하는데? 이번에 저희 학교를 좀 멀리 알렸잖아요. 그거를 통한 좀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이미 최고의 지원이자 최대의 구원투수, 그리고 이미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들의 지도교사인 한병현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 그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셔서 좋았고 계획을 들어주시고 어떤 부분은 수정하고 어떤 부분은 잘했다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과 선배들이 한국 대학생 최초로 이 프로젝트를 송구했던 게 2011년인가 12년도인가 있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 꼭 학생들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침 항공우주 동아리도 있었고 이 프로젝트 얘기하니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진행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옮길 때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 저는 꼭 풍선을 띄워서 지구를 찍을 거예요 말을 했었거든요. 성공하고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 같이 얘기했던 선생님들께서 연락 오셔서 기사 보자마자 넌 줄 알았다면서 축하한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그게 어려운 게 없는데 아무래도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방학 때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뭐 점심시간 방과 후 해가지고 계속 뺏으니까 그렇게 많이 모으는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대하는 게 다 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옳은 방향이 뭔지 제시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하면 돼. 너가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널 싫어하진 않아. 난 무조건 널 좋아할 거야. 이런 마음을 좀 심어주고 그 다음에 너의 잘못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좀 잘 따르고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애들한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풍선 하나로 광활한 지구를 담을 수 있었던 이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함께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멋진 우주의 그림을 선사해준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를 더 멋지게 그려나가길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봤던 것 중에서 지구는 평평해요 라는 댓글을 봤는데 지구는 둥굽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강인경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